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수급자의 자동차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한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때문에 탈락되었거나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의 자동차 선정 기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자동차 선정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거나 부양가족 및 재산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계시던 자동차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차량 등록 대수를 보게 되면 전체 가구당 한 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를 소득 환산율에서 100%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었다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면 이후에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을 살펴보게 되면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소득 환산율을 보게 되면 주거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100%로 환산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600cc 미만의 자동차이면서 10년 이상 지났거나 10년 미만의 차량이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차량 가액이 150만원을 넘어간다면 100% 차값이 월 소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재산 등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결국 차량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00만원을 넘어간다면 300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 가액은 내가 구매한 비용이나 내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동차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 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가액을 반영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적용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까지는 자동차 기준은 생계, 의료급여와 주거, 교육급여 간의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16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였는데요. 승합 화물자동차는 1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되는데요. 우선 모두가 똑같았던 기준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뉘어서 적용될 뿐 아니라 조건도 완화됩니다. 우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에 해당되고요.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인데요.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와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인데요.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형 이상 승합, 화물 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형 이상의 승합 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가 4.7m, 높이가 2m 이하인 승합 자동차여야 하며 화물 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환산해서 적용되거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거나 자동차 가격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자동차 가격의 50%만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월 4.1%를 적용하는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기준은 장애인 가구, 일반 가구로 나뉘는데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자동차로 장애 등급 1에서 3등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한 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 시 제외되며 자동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 활동을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 활동을 참여하는 경우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생업용 자동차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 위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뀐 규정은 3년간 유지되며 2024년에 다시 한번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조건도 조금씩 상향이 되는데요.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얼마나 상향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동차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쉽게 탈락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